자, 이번 시간에는 관성법칙과 가속도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번 파트 지금 필기가 다 되어 있고요. 필기 있는 거 그대로 옮겨 놓으시면 되시고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관성법칙, 두 번째는 가속도 법칙, 세 번째는 작용 반작용 법칙. 이게 다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을 오늘은 첫 번 시간에 관성 법칙하고 가속도 법칙 두 가지를 배울 거고요. 작용 반작용은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관성 법칙, 가속도 법칙 수업 들어보죠. 자, 힘을 먼저 배우도록 할 건데요. 힘에 대한 정의를 봅시다. 자, 힘은요. 절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상호작용을 하는 두 가지 이상의 힘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하는 힘을 여러 개를 합쳐서 합하는 힘을 구하는 것을 바로 합력이라고 하고요. 이 합력을 구하게 됐을 때 그 힘을 단 하나의 힘으로 나타낸 게 바로 알짜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은 상호작용을 하고 상호작용하는 힘들은 합력을 구할 수 있고 합력을 구한 게 단 하나의 힘으로 나타낸다라는 게 바로 힘인데 우리가 힘은 벡터 값으로 force의 약자를 써서 F라고 쓰시고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요.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자 가속도랑 속도처럼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미터라고 하는 단위 미터 아닌데 미안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힘들은 물체 모양이라든지 운동 상태 이 두 가지를 변화시키는데 모양 이나 운동 상태 둘 중에 하나만 변화시켜도 힘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나타내는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운동 상태를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그랬더라? 두 글자로 속도라고 했고 다시는 빠르기와 방향 이렇게 두 가지로도 나누어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모두 다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힘은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타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힘의 크기, 힘의 작용점, 힘의 방향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요. 화살표를 나타나게 되면 편리하게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가 되고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며 화살표의 작용점이 힘의 시작점이 화살표의 작용점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용선이라고 그래서 작용점과 힘의 방향을 일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바로 우리가 작용선이라고 하는데요. 힘의 3요소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힘은 단위를 뉴턴을 사용한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알짜 힘을 한번 알아봅시다.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합성, 더해서 한 개, 딱 하나의 힘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알짜 힘이라고 하는데 이 알짜 힘은요. 쉽게 얘기하면 두 힘을 더한 거예요. 세 가지 힘을 더하든지 네 가지 힘을 더하든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어떻게 한 거? 더한 값이다. 근데 여기 뺀 값으로도 나와 있는데 나는 뺀 값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더한 값이다 라고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왜 그러는지 좀 밑에 좀 볼까요? 자, 힘의 평형에서 설명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커다란 상자를 남학생과 여학생 둘이서 어떻게 하고 있어? 밀어내고 있죠. 자, 남학생이 밀어내는 방향이 오른쪽, 여학생이 밀어내는 방향도 똑같이 오른쪽입니다. 둘 다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플러스로 표시하게 되면 두 힘 F1, F2가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이었을 때는 두 힘을 플러스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하면 돼요. 그런데 두 힘의 방향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을 때야? 반대가 됐을 때 여학생이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플러스고 남학생이 왼쪽으로 미는 힘이 마이너스 방향.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일 뿐이니까 방향을 이렇게 F1과 F2에 이미 포함시켜 놓고 그 다음에 두 힘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해주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힘의 평형을 지금 계산을 하기 전에 우선은 합력을 구하게 되면 같은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뺀 값, 뭐 큰 입에서 작은 입을 뺀다. 이런 표현보다는
선생님은 요 밑에 있는 F1하고 F2를 어떻게 한다? 방향을 가진 채로 더한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 자, 그럼 두 힘이 평형을 이루게 되는 조건 보도록 합시다. 두 힘이 평형을 이루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림 보면 나와 있는데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볼까요? 왼쪽에 있는 힘은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F1을 줬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왼쪽 방향으로 F2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줬어요. 힘의 크기가 지금 서로 어때요? 같죠, 그죠? 그래서 조건을 잘 보셔야지 되는데, 이렇게 힘의 평형인 상태였을 때는 조건이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크기가 같은 두 힘이 어떤 방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일직선상에서 작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같은 작용선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작용선상에 존재하게 됐을 때 두 힘은 무슨 상태? 평형 상태가 돼서 결국에는 알자 힘의 크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방향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합력이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힘이 평형을 이루었을 때의 세 개의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뉴턴의 운동 1법칙 보도록 하죠. 자, 뉴턴의 운동 1법칙에 의하면, 자, 뉴턴 운동 법칙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른쪽에 그림 잠깐 볼게요. 오른쪽에 그림 보면 1법칙, 2법칙, 3법칙에 대한 설명이 돼 있죠. 자, 결과만 먼저 얘기하자면 1법칙은요, 지금 여기 있는 가속도 법칙인 2법칙에 포함되는 법칙이에요.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하면 1법칙은 관성 법칙으로 알짜 힘이 0이었을 때 적용이 되고요. 가속도 법칙인 2법칙은요. 알짜 힘이 0일 때나 또는 0이 아닐 때 두 가지를 모두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뉴턴은 그 당시에는 몰랐어. 관성이랑 가속도 법칙이 다른 건 줄 알았거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속도 법칙이 어디에 포함이 된다? 관성 법칙을 포함한다. 관성 법칙이 가속도 법칙에 포함된다. 요거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볼게요.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요, 관성 법칙으로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가 됐을 때, 딱 0이 됐을 때, 알자 힘이 0이라고 하는 건 아까 위쪽에 말했죠? 모든 힘을 다 더했는데, 합력을 구했을 때 힘이 없는 것처럼, 그지? 나타낸 게 바로 알자 힘이 0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자 힘이 0이었을 때,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V는 V로 그대로 속력이 어떤 거야? 일정한 상태지.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또는 정지해 있던 물체 0m/s였던 애들은 0m/s로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걸 바로 우리가 관성 법칙이라고 하는데 운동하던 물체가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는 관성을 우리가 운동 관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을 정지관성이라고 뒤에서 부릅니다. 자, 그러면 관성에 대해서 봅시다. 관성은요. 자, 물체가 처음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게 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관성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운동 상태 아까도 얘기했죠? 운동 상태는 두 글자로 얘기하면 속도고, 자, 다시 얘기하면 빠르게 하고 방향으로 풀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있는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관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관성은요, 언제 값이 나타나게 되느냐? 자, 관성은요, 물체 질량이 클 때, 그지? 물체 질량이 클 때 관성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힘은 측정이 가능한 힘이에요. 그래서 물체 질량이 크면 물체가 운동 상태를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예시를 들게. 우리가 그네를 밀 때 얘들아, 그지? 질량이 많이 나가는 사람을 밀려면 속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힘을 써야 되지. 왜? 질량이 크면 운동 상태, 정지하려는 성질이 어떤 거야?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바꾸기가 어렵죠. 그래서 질량에만 관성이 어떻다?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개념 확인하기 풀어보시고 뒤로 좀 넘길게요. 자, 21페이지에 있는 관성력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가 관성력 요 표시가 나왔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 조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잘 보이죠? 자, 지금 관성력이라고 하는 힘을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관성력이라고 하는 건 정지하고 있는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게 됐을 때, 자, 우리가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뒤로 이렇게 당겨지는 힘, 이렇게 밀리는 힘이 생기게 되지. 이렇게 밀리게 되는 힘을 받게 되는데, 이런 가상의 힘을 뭐라고 한다? 관성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물었어. 설명은 이렇게 했는데 가상의 힘이래.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니? 관성? 측정할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왜 가상의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가상의 힘이라고 얘기하냐면 밑에 설명을 버스를 보면서 얘기할게. 여기 버스 보이죠? 자, 이 버스의 승객이 버스를 타고 있는데 정지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버스가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V라는 속력을 가지게 되면 얘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왼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왼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게 됐을 때, 자, 밖에 있는 관찰자는 생각을 하죠. 쟤 왜 뒤로 넘어가? 승객이 뒤로 넘어가 라고 관찰자가 보는 거죠. 이 관찰자는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버스와 사람을 다 포함하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체 개 속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바깥쪽에 있어요, 버스에. 버스 바깥쪽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이 관찰자를 쳐다보게 됐을 때, 관찰자가 승객을 쳐다보게 됐을 때, 승객이 뒤로 넘어가는 것 자체를 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개의 외부 관찰자에 의한 관측이라서 가상의 힘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실제로는 승객은 이 힘을 느끼니 못 느끼니? 너네 버스 타봐서 알지? 느끼지? 그지? 버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뒤로 밀리는 느낌이 난단 말이야. 즉, 버스가 움직이는 가속도의 방향이 왼쪽일 때 내가 힘을 받는 방향은 관성력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 마이너스 A 방향으로 움직인단 말이지. 그래서 관성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는 걸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심지어 요 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힘이라고 하는 조건은 외부 관찰자에 의한 관측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힘은요, 물체가 포함된 개의 지금 가속도 방향이 아까 왼쪽이었을 때 관성력 방향 어디였어요? 오른쪽이죠. 그래서 가속도와 무슨 방향? 반대 방향. 이거 되게 중요해요.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을 하게 된다? 관성력이 작용하게 된다. 자, 그럼 이 관성력 측정은 가능하겠네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측정하는지 엘리베이터, 그지? 요 오른쪽에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 값으로 관성력을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엘리베이터라고 할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보면 엘리베이터의 질량이 M인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체중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층부터 해서 쭉 우리 학원 올라온다고 할까? 7층으로 쭉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위쪽으로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증가하죠.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전체는요, 전체 위로 플러스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얻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위쪽으로 변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체중계, 나의 체중을 측정하게 됐을 때 아래쪽으로 중력, 내 몸무게에 해당하는 만큼의 mg라는 그지 질량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위쪽으로 가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관성력은 어느 쪽으로 받아요? 아래쪽으로 받죠? 마이너스 A라고. 즉, 이 전체가 개야 시스템인데 얘가 위쪽으로 가속이 되면 나는 아래쪽으로 관성력이라는 힘을 받아요. 그러면 중력과 관성력이 서로 어떤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중력과 관성력 방향이 같으니까 두 힘을 어떻게 했어요? 더했어. 그래서 내 몸무게가 어떻게 돼? 내 몸무게보다 관성력만큼 더해지니까 내 몸무게, 겉보기 중력이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여러분. 커진다고요. 그리고 중간쯤 돼가지고 내가 중간에 뭐 3층, 4층 올라오게 됐을 때 이제는 가속이 돼서 속력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니까 엘리베이터 전체의 가속도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왜? 속도 변화량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관성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내 질량 그대로 mg라는 몸무게를 갖게 되고 내가 겉보기 중력이 아까보다 어떻게 됐어요? 줄었죠. 관성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7층에 다 도달했어요. 내가 도착하려는 층에 다 도달하게 되면 이제는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그럼 속도를 줄이니까 운동하는 방향에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죠. 플러스 A가 내가 가속하는 방향이에요. 아래쪽이 가속 방향이야. 그럼 아래쪽이 가속이 됐을 때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아요. 그러면 내 몸무게와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게 되니까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했었어? 내 몸무게에서 mg를 빼줬지. 그지? 이렇게 mg를 빼줬지. 그러면 아까보다 또 훨씬 더 내 겉보기 중력이 줄어드는 요걸로 해서 실제로 관성력을 여러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관성 현상을 요렇게 지금 세 가지 지금 다 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관성을 크게 두 가지로 보게 되면 정지 관성하고 운동 관성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정지 관성 같은 경우는 물체 작용하는 알자 힘이 얼마였을 때 0이었을 때 작용하는 관성. 운동 관성도 알자 힘이 0이었을 때 작용하는 관성. 그럼 무슨 차이냐? 정지 관성을 정지해 있는 물체가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으로 0m/s 속도를 가진 애가 0m/s 그대로 유지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 바로 정지관성이에요. 그래서 휴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잡아서 끊을 때 두 손으로 하면 좋은데 휴지에 이렇게 두루마리가 굉장히 커서 질량이 크게 되면 정지관성이 크게 되지. 그래서 여기 있는 휴지의 동그라미 여기 형광펜으로 색칠해 놓은 이유가 정지관성을 나타내고 있는 물체한테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을 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지관성이 있는 물체가 휴지고 휴지를 갑자기 잡아당기면 휴지가 풀리지 않고 끊어지는 이유가 휴지가 관성에 의해서 어떻게 돼? 정지해 있고 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끝만 이렇게 잘라지는 거겠죠. 그리고 옷을 막대기로 두드리게 되면 이렇게 먼지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 먼지의 뭐 때문입니까?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정지 관성 때문이에요. 막대기로 두드렸을 때 옷은 펄럭펄럭거리면서 움직이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먼지는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 때문에 옷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지관성. 그리고 아까 버스 안에 사람이 탔을 때 버스가 정지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자, 내가 출발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이라는 힘을 얻죠. 그래서 정지관성에 의해서 사람이 뒤로 넘어지게 되는데 이때 정지관성을 받는 게 바로 사람이다라고 해서 형광펜으로 칠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운동관성에 의한 현상 보도록 합시다. 운동관성은요, 물체 작용하는 알자 힘이 딱 얼마였을 때, 0이었을 때 똑같죠, 정지관성이랑.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운동관성인데, 이 운동관성은 Vm/s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그대로 Vm/s로 유지 상태를 가지려고 하는 게 바로 운동관성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세 가지 예시가 나왔는데요. 그림을 조금 올려볼게요. 자, 망치로 오래 쓰게 되면요. 나무하고 이 쇠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 이렇게 헐거워지는 현상이 생겨. 그러면은 다른 망치로 여기를 두드려도 되긴 하지만 내가 망치를 세게 바닥으로 치게 되면 망치 자루는 정지가 되는데 망치 머리는 아까 있던 속도 그대로 V로 해서 내려오려고 하겠지. 그래서 망치 머리가 가지게 되는 운동 관성에 의해서 자, 헐거워진 망치 머리가 고정이 되는 현상, 이게 바로 운동 관성에 의한 현상이고요. 달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리면 어디로 넘어져요? 앞으로 넘어지죠. 다리는 정지하지만 몸이 운동하고 있는 속력 그대로를 V로 유지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넘어지는 것도 바로 운동 관성입니다. 이 운동 관성은 사람이 운동 관성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리던 버스가 왼쪽으로 V로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멈췄어. 그러면 갑자기 멈춘다고 해서 사람도 멈추는 건 아니라 V라는 속력을 유지하기 위해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동 관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성에 의해서요. 가장 안전을 위한 장치 우리가 뭘 사용을 해요? 안전벨트, 안전띠 사용하죠. 이렇게 안전띠 사용하게 되는데 이 안전띠 같은 경우는 지금 뭘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갑자기 자동차가 멈추게 됐을 때 이때 사람이 운동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보도록 하죠.
자,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은 실제로 행한 실험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왜? 갈릴레이가 있던 시대만 하더라도 이런 실험 장치를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상적인 실험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 거죠.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이렇게 높이가 같은 A, B, C 지점을 만들어 놓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야. A 지점에서 공을 놨어. 그래서 이렇게 가로 레일을 만들었더니 A 지점에 있던 공은 높이가 h인 곳으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EP라고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가 뭐예요? mgh요. 옛날에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마찰이 없었을 때, 그치? 여기 레일에 마찰이 없었을 때 공이 굴러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뀝니까? 운동 에너지, EK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럼 이렇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게 되는데 단 마찰이나 공기 저항 지금 없다고 얘기했지. 이렇게 됐을 때 공이 쭉 내려오면 운동 에너지가 됐다가 다시 쭉 올라가면서 무슨 에너지로 변경이 됩니까? 위치 에너지로 변경이 돼요. 공기나 마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몇 퍼센트 전환이 됩니까? 100% 전환이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C라는 레일을 쓰게 되면 다시 C라는 레일로 H 높이까지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다처럼 레일을 꾸미게 된다면 공은 처음 높이까지는 올라갈 수 없으므로 계속 무슨 운동을 합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에너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손상을 입히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유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이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라고 머릿속으로 관성을 추론한 겁니다. 됐습니까? 밑에 있는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이번에는 가속도 법칙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가속도 법칙은요, 우리가 앞으로 진짜 많이 써야 되는 식이에요. 두 번째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가속도 법칙은 가속도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가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무슨 차이가 나냐면, 자, 우리가 결과만 먼저 얘기하면 가속도 법칙 식이 A는 n분의 f라는 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힘의 크기가 크면 가속도도 어떻게 돼요? 커지고요. 질량이 작아야 가속도가 커져요. 이 가속도라고 하는 건 앞쪽에서 요거 말고 다른 식으로 뭘 썼나요? 음,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그랬지?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야. 결국에는 어떤 뜻이냐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이렇게 빼게 되지. 나중 속도는 그냥 V라고만 쓸게. 자, 그래서 나중 속도를 V라고 하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게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크기 위한 조건은 어떤 조건이야? 힘의 크기를 크게 하면 돼. 힘을 많이 주면 속도 변화량이 당연히 큰 거고 질량이 작으면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요 델타 T분의 델타 V는 가속도 정의가 되고 왼쪽과 같은 A는 n분의 F는 가속도 법칙이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가속도 법칙과 가속도 정의가 나오는데 가속도 정의는 앞쪽에서 했어요. 오늘은 가속도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속도 법칙, 힘과 운동 봅시다. 자, 운동하거나 정지해 있는 물체에 힘을 작용을 하면 속도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물체에 힘을 작용을 하게 되면 물체의 속력이나 또는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속력이나 운동 방향을 두 개로 나눈 거고, 하나로 하면 운동 상태, 다른 하나로 하면 속도, 다 같은 말이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하고 힘, 가속도하고 질량의 관계 보도록 할게요. 가속도하고 먼저 힘의 관계를 볼 건데, 질량을 일정하게 한 상태로 알짜 힘을 증가시킵니다. 힘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 물체 가속도가 어떻게 된대? 증가한다는데 그거에 관한 그래프 보죠. 시간이 똑같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T라고 해서 시간이 똑같은 상태인데 힘을 F, EF, 3F 이렇게 힘을 세 가지 줬죠. 그랬더니 속도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F였을 때 V, 그 다음에
2F였을 때 2V, 3F였을 때 3V로 델타 T분의 델타 V에 해당하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몇 배가 됩니까? 1배, 2배, 3배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가속도 델타 T분의 델타 V가 우리 가속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 T예요, 여러분들. 델타 T분의 델타 V가 가속도라고 그랬는데 이 가속도가 A라고 하면 델타 T분의 델타 V가 델타 T분의 2V는 2A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3V는 3A 이런 식으로 가속도가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네. 그래서 그림을 봤더니 내가 힘이 1배, 2배, 3배가 됐더니 가속도가 얼마? 1배, 2배, 3배로 서로 무슨 관계더라 이렇게 비례 관계더라. 그래서 가속도하고 힘은요,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속도하고 질량의 관계 봅시다. 가속도하고 질량의 관계를 봤더니 이때는 알짜 힘을 일정하게 했어요. 아까 가속도하고 힘 관계를 봤더니 질량을 일정하게 하고 가속도하고 질량의 관계를 봤더니 알짜 힘을 일정하게 했죠. 우리가 결과를 이미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봅시다. A라고 하는 거는 N분의 F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벡터가 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A와 F 사이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럼 이 비례 관계를 나타냈을 때는 질량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둘 사이 관계를 알려면 나머지 하나는 변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A하고 M 관계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그럼 이 반비례 관계였을 때는 누가 일정해야 돼? 힘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정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가속도하고 질량의 관계를 볼 건데 알짜 힘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F 일정하게 만들었지 질량을 점점 증가시켰어. 봐봐. 질량 증가시켜서 M, 2M, 3M 지금 이렇게 커졌죠? 그죠? 그래서 질량을 이렇게 크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시간이 똑같았을 때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비교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칸을 세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질량이 M이었을 때 같은 시간 동안에 6V라는 속력이 변했고요. 그 다음에 2M이었을 때는 그거 절반인 3V, 3M이었을 때는 6V의 3분의 1인 2V 이렇게 변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 기울기가 바로 뭐라 그랬어? 가속도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가속도 굳이 써볼까? 기울기가 델타 T분의 2V, 3M이었을 때는 가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델타 T분의 2V가 되죠. 델타 2V. 다시. 그래서 A가 3M이었을 때 가속도는 델타 T분의 속도 변화량 델타 EV, EV라고 해도 되겠네. 어차피 나중 처음 속도가 0이잖아. 그지? 처음 속도가 0이니까 EV. 그 다음에 A가 2M이었을 때 그지? 질량이 2M이었을 때는 또 똑같이 델타 T분의 3V. 그 다음에 질량이 M이었을 때 M이었을 때는 같은 시간에 속도 변화량이 6V. 자, 그럼 누가 제일 커요? 그죠? 거꾸로죠? 질량이 제일 작은 게 가속도가 제일 어때요? 제일 큰 상태가 돼요. 그래서 가속도가 A, EM, AM, AEM, A3M. 아래쪽으로 갈수록 가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작아지죠.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그 반비례 관계를 어디다? 오른쪽에다 그려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보이죠? 자, 오른쪽에 그려봤더니 어떻게 됐어? 질량이 점점 커지고 있죠. 질량이 점점 M, 2M, 3M 이렇게 커졌더니 가속도가 어떻게 됐어? 질량이 2배가 됐더니 가속도 절반. 그지? 질량이 3배가 됐더니 가속도 3분의 1. 그래서 가속도하고 질량이 무슨 관계인 거야, 지금? 반비례 관계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n분의 1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더라. 그럼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에 있는 식을 어떻게 할까? 합해야지. 그지? 비례랑 반비례. 그걸 다 나타낸 식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이죠. 그래서 밑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봅시다. 자, 뉴턴 운동 2법칙, 가속도 법칙이 나왔는데 이 가속도 법칙은요. 어디서 적용하는지 봅시다. 자, 물체, 질량이 m인 물체에 알짜 힘 F가 작용을 해서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되면 물체 가속도는 작용하는 알짜 힘에 비례하고 가속도가 어디에 비례한다고요? F에 비례한다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어디에는 반비례? 질량에는 반비례한다고. 그걸 한꺼번에 쓰자. 여기다 이렇게 말고 한꺼번에 쓰면 밑에 있는 식이 나오죠. 어떻게 돼요? 가속도 A는 M분의 F. 그래서 F라는 값도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가속도라고 하는 값도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M분의 F라는 가속도 법칙이 나오고요. 이 식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힘에 관한 정의식으로 나타내면 F는 MA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알짜 힘과 가속도의 방향 보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뒤에서부터 내가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할 건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알짜 힘의 방향은 누구 방향이다? 가속도 방향이다.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외울 거야. 알방, 가방, 가방은 알방 이렇게 외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속도 방향이 바로 누구 힘의 방향이라고요? 알짜 힘의 방향이라고요. 근데 이게 달달 외울 필요 없이 식에 나와요. 봐봐요. 위에 써 있잖아요. F가 바로 누구예요? 알짜 힘 아닌가? 얘가 뭐예요? 벡터 값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가 누구예요? 가속도 아닌가? 그러면 가속도도 알짜 힘도 둘 다 벡터 값이니까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알짜 힘의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다. 이렇게 구한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하나 볼까요? 1kg 물체를 힘을 1N을 줬어요, 여러분들. 그럼 가속도는 얼마냐? 1kg 분의 1N 줬으니까 가속도가 1m/s 제곱이다. 그럼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1초당 속도가 1m/s씩 어떻게 된다? 더해진다, 가해진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1m/s씩 계속 빨라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풀 거냐면 뒤에 작용반작용 문제 풀 때 운동방정식을 사용을 할 겁니다.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을 할 때 모든 힘의 합력, 알짜 힘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는 어떻게 돼요? 비례하고요. 가속도의 곱해도 어떻게 되는? 비례하는 요런 식을 써요. F는 MA라고. 그래서 F1, F2, F3 이게 다 무슨 힘이에요? 각각의 힘이에요. 상호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다 합해서 나타내는 알짜 힘 하나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통일할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운동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힘이 작용을 했을 때 알짜 힘 하나로 구할 수 있는 거를 F는 MA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가속도 법칙까지 모두 끝냈고요. 뒤쪽에 있는 문제 개념 확인하기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문제 모두 푸시고 채점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풀고 항상 채점은 바로 하시고 틀린 게 확인이 안 되었는데 넘어가시는 일은 없길 바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